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하에 이걸 독재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잘못되면 검찰이 정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거악은 권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아주 절제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수사지휘권의 원조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역사상 단 한 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적이 없고 프랑스는 2013년에 폐지했고 이탈리아도 1948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추미애 법무총장의 법무총장이죠. 예,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였던 김봉현 편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인 과적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작권이 있어요. 우리 검찰총장님이 중앙지검장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연관되어 있는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먼저 코바나 봅시다. 이 코바나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인데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봐달라고 기업들이 중앙지검장을 보고 군인 회사에 거액을 후원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협찬을 받은 회사는 배우자 회사가 아닌 언론사입니다. 배우자 회사가 언론사에게 위탁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김종민 의원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김종민 의원이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클리어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의혹 해가지고 이거는요. 한국거래소 금감원 조사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내사 대상자 자체가 안 된다고 MBC에서 보도를 합니다. 보시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내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김 씨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윤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듬해였고 됐어요. 김 씨의 자금 조달 의혹은 결혼 2년 전에. 자, 이게 이미 금감원이라든지 모든 쪽에서 내사 종결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들고 나온 겁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모 요양병원 불법 운영 관련 이거는요 사실상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장모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본 그래서 이사장을 그만둔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이거는요 청문회 11시 40분인가 터진 거죠. 잘 기억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이 됐어요. 이걸 누가 증명해 줬느냐? 송기현 의원이 증명해 줍니다. 자, 보시죠. 윤호진 전 세무조장 사건의 딱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 수사 중에 하나예요.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자, 후보자하고 그만합시다. 자료를 10번씩이나 보셨대요. 명백한 표적 수사래요.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의혹을 완전히 설명해주고 완독해준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총장 인사검증을 실패한 당신 민정수석
조국 수석에게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수사지휘권 남용입니까? 라임 사태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뺏는 상황에서 우리 검찰총장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가족 사건을 덮어가지고 윤석열 수상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치졸한 방식의 수사지휘권 박탈?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독재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대한민국이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말로 문민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이 이런 모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